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화문법 강좌 초급 한문 제4강 평서문 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각종 문서의 특징이 있는 종류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 문장의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에 부합하는 각종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서문인데요. 이 평서문은 평이라고 하면 평이하다, 평범하다라는 뜻이고요. 평서문의 서는 이 차례서, 뭐 순서 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말을 그 담담히 겉으로 풀어내는 진술하다, 서술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냥 평범하게 서술하는 것, 진술하는 것, 말하는 것이 바로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한문법에 있는 각종 문형 중 가장 기본적인 어순을 그대로 지킨 평범한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정문과 구별해서 긍정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부정문은 문장에 부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정문이라 하고, 또 의문문은 의문사, 한정문은 한정사 등이 들어가서 그 문장의 특징을 문장 속에서 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문장의 특징을 나타낼 때는 그 문장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정문은 부정사가 들어가 있고 의문문은 의문사, 한정문은 한정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글 중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장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또 그 중에 이제 종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결사는 문장의 맨 끝에서 종결하는 글을 사용함으로써 그 문장의 특징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말에도 이런 거 있죠. 자, 일반적으로 뭐 합니다로 끝나는 종결음이라고 그러죠. 또 뭐 합니까라고 끝나기도 하고, 또 뭐 해요, 뭐 했어요 해가 요로 끝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장을 끝나는 맨 뒤에 오는 이런 종결, 우리말에는 종결음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에서는 전체 문장을 제외한 마지막 글자인 이 글자를 종결사라고 합니다. 이 종결사가 문장의 특징을 규정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결사란 것은 단순하게 문장의 끝에 놓이는 것만 아니라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문장이 이제 평서문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여러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맨 뒤에 오는 종결사의 특징에 따라서 그 문장을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평서문이기 때문에 평서문의 종결사는 일반적으로 그 의미적으로요, 단정이나 지정, 서술 등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특성을 규정하는 외에 큰 의미는 지니지 않습니다. 일단 의미는 종결사 앞에서 그런 문장의 어순이나 구조나 아니면 특징적인 그러한 글자들이 들어있어서 뭐 부정문, 의문문, 한정문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종결사에서 그러한 큰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종결사를 알므로써 문장의 특징을 구분짓기는 참 편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평서문이기 때문에 평서문은 대표적으로 종결사로서 야나, 의, 은 등이 구나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 그 문장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전부 다 이 야, 의, 은은 어조사 야, 어조사 의, 어조사 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또 특히 어조사 은 같은 경우는 문장의 맨 선조에 나오든지 중간에 나와가지고 뭐 구에 첫머리에 나와가지고 의문사로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야나 의나 은이 여기 있다고 해서 100% 평서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그 특징을 규정짓는 종결사로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성격을 규정한 특성을 어기라고 합니다. 어기라는 것은 이제 말의 기운, 기세라고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한자를 이제 어기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서문의 구나 문장의 종결사를 다른 말로는 종결어기사 또는 구말어기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평서문의 종결사로서는 야가 있고 의가 있고 은이 있습니다. 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평서문의 종결 의미, 이제 우리 국문법에서는 종결 의미지만 이제 종결사죠. 야나 의나 은 등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평서문이기 때문에
사건을 서술하는 어기란 말은 이제 말을 진술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구분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야와 의, 특히 이제 야와 의가 두 개가 많이 쓰이는데, 어조사 야자는 정적이다. 정적이란 말은, 자, 말을, 아니면 글이나 말을 진술하다가 맨 끝에서 그냥 마침표로서 이제 끝난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화자가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그 당시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적이고 사실 확인을 나타내고 옳고 그름을 단정한다. 대부분 이제 단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장수에 뭐뭐 자는 뭐뭐 야라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자야 용법 중에 판단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판단문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동사가 서술어인 서술문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서술어인 묘사문에서도 출연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정적인 거다. 야는 정적인 거고 문장이 마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조사의 있죠. 어조사의는 동적이란 겁니다. 동적이란 것은 실제 상황이 동적으로 끝나는 상황이라든지 동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나면 이미 그러하다. 자, 이미 그러하다니까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적 시점에 이야기를 하거나 전달했을 때 쓰고요. 또 장차 그러할 것이다. 장차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추측이죠. 자, 그래서 이미 그러하다는 과거형으로 또 장차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이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단정적인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는 현재형이라 보셔도 무방하고요. 의는 문맥에 따라서 과거형도 나타나고 미래 추측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예문 볼까요? 자, 맹자왈, 그래서 맹자왈. 자, 논어에 보면 이제 공자왈 하고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맹자나 공자처럼 맹자왈, 공자왈 할 때 왈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나 구가 자, 직접 합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직접 합법이라는 것은 당시 말한 당시 그대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직접 합법이기 때문에 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로 끝난다는 거죠. 자, 원래는 자야 용법이죠. 자, 인자, 인심야, 의자, 인로야죠. 인로야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인자 그렇게 하면 유교 경전을 보면 인자 그러면 어진 사람이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 공자나 맹자와 같은 아니면 논어와 맹자와 같은 그 경전들 속에 나타나는 인이라는 인 그다음에 의라는 것들은 대부분 유가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질다 아니면 의하면 옳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군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인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은 해도 되지만은 인은 인심냐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의는 말 그대로 그래 버리면 됩니다. 옳다라는 개념보다 여기에서는 이제 의 개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자, 의라는 것은 의는 인을로야. 자,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께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는 자, 직접 합법이기 때문에 현재형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요. 주, 이, 행의, 그 다음에 관군, 지의 그랬죠. 출전이 다 다른 글입니다. 다른 것이지만 의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가 앞에 나와 있죠. 나와서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주자죠. 배가 이미 갔다는 겁니다. 이미 갔다. 가고 없다는 거죠. 자, 관군이 지는 이를 짓자니까 내가 있는 시점에 도착했다. 내가 있는 장소로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군이 도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여기다가 장차할 때 장 있죠. 장차할 때 장을 쓰면 관군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처럼 의는 시점적으로 과거나 미래 추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는 부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 장차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과거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군이 이르렀다, 도착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인지성오. 자, 오보다 악하는 게 낫겠죠? 인지성악, 기선자 위하여. 자, 인지성 생이 유허리언 했죠. 요 언이 나오네요. 요 야가 나오고 이런 문장을 살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의 품사이면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인지성, 그럼 인지성 자체가 우리 갈지자 연구 배웠죠. 사람의 본성, 사람의 성정,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은 악이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죠? 악이하다. 여기 딱 끝내버릴 것 같으면 사람의 본성은 나쁘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나쁘다. 자, 맹자에서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자,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순자죠. 순자의 성악설에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날 것 같으면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자, 기선자. 자, 기선자란 말은 자,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겠죠. 사람의 본성이 선한 자,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위하다. 위는 거짓 위자죠. 거짓 위자. 자, 그리고 지금의 인지성, 사람의 본성은 생 동사 다음에 이가 나면 뭐 하면서, 자, 나면서부터 유호리니까, 자, 리는 여기서는 이롤리자지만은 호리라고 해서 이익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익이 있다. 자, 이익을 좋아한다.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에는 동사와 동사를, 동사구죠. 어쨌든 간에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 문장 속에서 나오는 요 왈이라든지 야라고 하든지 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하고 야 보면 또 여기 이, 자, 이것은 대부분 문장 속에서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허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요 은은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의문사로 사용하고요. 문장의 맨 뒤나 한 구의 맨 뒤에 나타날 때는 요 뜻이 차나 어지. 자,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와 대명사를 함께 사용하는 글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어지나 어차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의 본성은 생이 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자,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 인지성. 사람의 본성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본성에서 이익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요 은이 서였습니다. 나중에 이 은이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앞에 있는 의나 야처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명사와 앞에 어차, 어지의 용법, 거꾸로 나중에 지어의 용법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을 살펴봤고요. 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다음 문장을 보면, 자,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요, 이것이 맨 뒤에 나타나긴 하지만 쭉 읽다 보면 맨 뒤에 여기 종결사죠. 맨 뒤에 종결사가 와가지고 문장의 특징을 규정 짓는다는 것이죠. 자, 두보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신 이름이죠. 자, 우리가 시성이죠. 시성. 자, 두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는 명사는 주어 자리를 택하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시성도 일반적으로 이제 명사로 사용하죠. 자, 그렇지만 두 번째 명사하고는 서술어도 씁니다. 자, 그러니까 판단문으로 두보는 시성이다라는 내용이죠. 두보는 시성이다. 자, 그런데 야가 옴으로써, 자, 일반적으로 앞에 두보, 야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야가 없어도 주어 동사에서 두보는 시성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야는 종결사로서 앞에 있는 말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보는 시성이다. 그 다음에는 조문도. 자,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요 도가 듣다가 수로가 되고 목적어가 되겠죠. 아침에 도를 듣다. 그 다음에 석사, 저녁에 죽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문장 어디에도 나타나도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 문장에도, 우리 국문법에서도 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도 나타나지만은 아무런 문장의 맨 선두에 나타나도 되고요. 중간에 나타나도 되고 뒤에 나타나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문체에서도 맨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면
그 시간에, 아니 뭐 장소면 그 장소에, 그 시간사, 장소사로 따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자, 석사, 저녁에 주어도 가. 오를 가죠. 오를 가는데 그냥 평범하게는 좋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기서는 의가 단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단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인행이죠.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죠. 3인행 구절 유명하죠. 3인행. 3인이. 자, 요것도 수사니까 수사구죠. 수고 사람이기 때문에 3인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행은 동사예요. 자, 세 사람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유아사은,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차나 어지. 자, 이곳에, 아니면 그곳에, 그래 되는 거겠죠. 거기에. 거기가 누구냐 하면 요 세 사람 중에 라는 이야기죠.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나의 스승, 아사니까 스승사자죠.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 이제 걸어가다 보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그 안에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곳에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두보 시성냐. 자, 그 다음에 조문도 석사 가이. 석사니까 저녁에 죽어도 좋다. 3인행,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여기 어차 의지의 뜻이라고 그랬죠. 내 스승이 있다.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결 의미가 나타난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평서문인데 종결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결사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문맥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한문 문장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어라든지 중국어 각종 나라의 외국어를 배우실 때 보면 단문을 이렇게 짧은 단문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단문은 전체적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전은 어떤 문헌이나 경전에서 출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알고 이제 해석하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래서 단문 공부를 할 때는 문법을 따질 때 특히 시제를 따질 때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아무튼 아무것도 없죠. 뒤쪽에 종결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종결사가 없는 경우에도 내용을 보고 평서문이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이러한 평이한 문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자. 맨 먼저 공자 주어겠죠. 그럼 서술어가 나와버렸습니다. 물을 문 아닙니까? 물을 문.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장은 무조건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든 보어든 둘 중 하나겠죠. 자, 얘를 노자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어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와 같죠. 그죠? 자, 아무튼 어떤 사람들 뿐만 아니고 얘를 목적으로 보고 노자를 또 보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어든 목적어든 수로 뒤에는 전체를 목적으로 봐버리고 이 목적어니까 명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를 노자에게 물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3세 지습. 자, 갈지유법이죠. 3세, 3살의 습관, 버릇. 3살의 버릇, 3살적 버릇이란 거죠. 지우 80, 지가 스스로예요. 자, 우 80이니까 우는 어조사어, 어조사우, 어조사호는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요 어나 우나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그 다음에 나무라든지 동물이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0이나 숫자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앞에 3살이라고 했으니까 80살이 되겠죠. 80살에까지 이른다. 자, 우리 속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죠? 그래서 우를 어디까지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 문장은 자, 사생유명이죠. 자, 유가 기본적으로 서술어죠. 자, 그 다음에 부귀제천 서술어죠. 서술어.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주어고 뒤에 있는 것은 목적어입니다. 자, 부귀가 주어고 천이 목적어인 거죠. 자, 목적어인데 유무를 나타낼 때는 이제 보라고 그랬죠. 그죠? 어디에 있다 없다도 존재적으로 나타낼 때는 보호적 성격이 강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생. 자, 우리는 생사라고 하죠. 삶과 죽음. 자, 그렇게
주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삶과 죽음은 유명자, 유천명. 자, 하늘의 명운에 달려 있다는 거죠. 유천명이고. 자, 그 다음, 부귀 했으면, 우리 한자로 부귀라고 하나의 명사지만은, 자, 부하고 귀하다. 자, 넉넉함과 아주 귀함. 자, 넉넉하고 귀한 것이죠. 넉넉하고 귀하다는 것은 제천,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자문 예어 노자고, 삼세지습 지우 80, 사생유명 부귀제천. 자, 읽을 수 있겠죠? 웬만한 글자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에 종결사가 있는 경우가 종결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평서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요 개사라는 게 있습니다. 개사. 요거는 이제 묶다, 엮다라는, 걸다라는 의미인데, 이 개사는 다른 게 아니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엮어서 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또 접속사와 아니면 다르게 연사와는 조금 다른데, 이 개사란 것은 앞문장, 뒷문장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 뿐이란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말로 이다라고 이제 풀이하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실제 이다라고 풀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예문을 보여주는데, 요 위, 시, 요 시, 위, 그 다음에 왈, 이것까지 해가서 이 세 가지가 요번에 위, 시, 왈이 이 문장에 쓰일 때는 실제 없어도 그 문맥이 통하기도 할 뿐더러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장 자체가 평서문일 때는 자는 야라고 하는 판단문의 유형에서 앞에 오는 요 주어의 어구와 주의 역할을 하는 주부와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의 요 주어가 명사나 명사구일 경우에는 자나 야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A라는 것은 B라는 것이다. A는 B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만이란 겁니다. 근데 굳이 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등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이다로 끝나버리면 됩니다. 자, 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서술격 조사죠. 명사 뒤에 붙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로부가 전부 다 명사나 명사구란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근위 하죠. 위까지 해가 읽을 것 같은 근면함이죠. 왜냐하면 주어니까 근면함이라고 해야 돼요. 주어니까 근면함. 자, 근면함은 무가지보. 자, 야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습니다. 무가니까 요 갈치가 수식했겠죠. 자,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다. 가치가 없는 보물이 아니고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란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위가 이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사로서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 신중인데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신중함 그래야 돼요. 신중함은 호신지부야요 해도 되고, 호신지부다. 자,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는 거예요. 부적. 아니면 부적, 아니면 신표라고 그런 말들을 쓰는데, 원래 이 부는 뭐냐 하면, 자, 인간이 태어날 때, 자, 옛날에 이게 도교적 용어예요. 자, 인간이 태어날 때, 이제 하늘의 우주의 모든 인간은 모름지기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하늘의 뜻을 받던 그러한 표식이 사람의 몸에 달려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불교에서는 모든众生은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불성. 자, 불성이란 것은 부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众生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안고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스스로 피울 수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요. 피울 수 없으면 또 피울 수 없는 운명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도교에서는 그를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는 신표, 부적이란데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냐. 자, 이게 천명이든 천운이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람의 명운이 바로 요 부라는 것이에요. 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중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신표이다. 자, 신표, 부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 천재지자죠. 자, 천재는 천재니까 천재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와 같은 그런 존재란 거죠. 천재의 아들이란 거예요. 자, 이 위기보의 동명왕편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동명왕의 아버지라고 이루어지는 누구 해모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요 시가 들어선다고 해갖고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사예요. 앞문장과 이 앞문장을 이어주고 또 한편으로서는 뭐 강하게 강조한 뜻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왈이 나옵니다. 이 할위자라고 해서 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위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위에는 뜻이 기본적으로 하다니까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그 다음에 삼다, 뭐뭐로 여기다.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각각 하다, 되다, 뭐 지다, 만들다, 삼다, 그 다음에 여기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개사로서는 너 이자죠. 너 이자. 이, 위, 이 하면 너는 나고 너는 너고, 아, 위, 아 하면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자, 그 다음에 일왈수 해놨죠. 일왈수. 이 왈은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구문에 뒤에 오는 문장에 직접 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처럼 이런 수이다 라고 등치를 지킬 때는, A는 B라고 할 때는 그냥 이다 라고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를 수라고 한다, 이를 수라고 말한다. 자, 이는 이왈화에서 음낭오행 상세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세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이때 왈, 그래서 위, 시, 왈 이 세 가지는 개사로서 우리말에 이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판단문입니다. 판단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마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평서문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장 순서대로 주어, 수로, 목적어의 어순대로 이게 단문이든 복문이든 기본 평이한 문장입니다. 평이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종결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위나 시나 왈이 와가지고 개사가 붙는 경우, 대부분 평서문은 수로가 동사인 서술문, 수로가 형용사인 묘사문, 또 주어 수로 자체가 명사수로인 판단문이죠. 판단문. 또 세 가지 형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자, 이 보면 요 많은 예문을 갖고 함부로 앞으로 공부를 해보는데, 첫 번째, 문장이 어려운 것 같아도 문장이 어렵진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문장을 가지고 제 나름이기는 하지만은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읽고 보면서 제 나름대로 풀이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한눈에 볼 때 거의 한 3, 4급, 2급, 1급까지는 안 가도 돼. 그 수준일 것 같으면 이러한 글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글 한자 한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갈지자에다가 야자, 갈지자에 야자, 야, 야. 자, 야. 자, 그러니까 이 허사의 성분을 알 것 같으면 전체가 전부 다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문장도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갈지자와 요 야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단어잖아요. 측은, 인, 단, 수어, 의, 단, 심도 있네요. 여기 보면 사양, 예, 단, 시비, 심, 지, 단, 측은, 수어, 사양, 시비, 정, 인, 의, 예, 지, 성.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3급, 4급 정도 수준이면 다 읽어낸다는 거예요. 한자 한자는요. 그런데 이게 문장이란 거는 글자 한자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죠. 자, 뒤에 야가 왔다는 거는 문장이 판단문이란 겁니다. 판단문, 기본적으로 판단문이에요. 판단문이면 기본 요걸 생각하라 했죠. 자는 야다. 자, A는 B다. A라는 것은 B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것이다. 사람이다. 자, 처음에 나올 때 측은 지침이라고 했어요. 자, 갈지자 용법 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지자 용법 5가지. 갈지자 용법 5가지.
첫 번째 갈지자가 동사니까 1번에 동사로 쓰이는 거. 이번에 갈지자와 자, 주어와 수로 사이에 갈지가 오면 주격조사로 쓰인다. 세 번째, 자,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할 때 붙는 자, 관형격 조사로 보인다. 쓰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로 뒤에 오는 갈지는 수로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쓰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장을 도치할 때 쓰인다. 항상 요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만 갈지자가 들어온 문장들은 거의 90% 이상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은지심 하면 측은지심이니까 뭐 한 마음이죠. 그래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공자의 공손추편에 나타나는 공자의 이론적인 4단이죠. 4단 칠정론에서 4단에 의해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측은지심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통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은하다 하면 뭔지 알죠, 그죠? 측은한 마음, 측은이란 것은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면 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인지단여라. 야, 여기도 인의 예지. 자, 인의 예지는 철학적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의 단이다. 인지단. 요것도 인의 단이다 그랬으니까 관형격 조사로서 쓰인 겁니다. 자, 인의 단. 요 단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알게 될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진실에 대한 실마리 단초 아니면 그 인의 핵심 요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이란 게 뭐냐? 인은 자, 요즘 학자들은 자, 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인 그러니까 어질린 것, 어진 사람, 어진이 아니고 자, 우리 제가 한자 알로보기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기 나오는 이제 두이는 위상과 같다고 했죠. 원래 옛날 흔적 자체가 두이가 위상이다. 뭐 돼지머리 해하고 자, 위상, 두이 전부 위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왼쪽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인과 위상자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고귀함, 기중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인이라 하면 인간이 인간답다, 인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사람의 그 고귀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측은지심이란 것은 사람의 고귀함, 아니면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 그 인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 요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단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대할 때,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 인문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대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하고 그 인간성 본연의 아주 소중한 상대로서 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성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단순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의 시발점이자 단초이자 실마리이자 바로 인이란 개념의 단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자, 수는 부끄러울 수자인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옳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옳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게 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오라고 읽어야 돼요. 오라고 읽을 때는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건 뭐냐? 남이 옳지 못하니까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옳지 못한다는 것, 남이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은 이제 수오지심이라는 거예요. 수오지심. 자, 그래서 사람을 좋다 싫다 평가를 할 때는 자, 그래서 내 잣대에 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남의 잣대에도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의예요. 자, 의는 우리말로 하면 공평함이에요. 세상을 대하는 공정성, 공평함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는 양을 손으로서 창이죠. 손에 창을 두고 양을 서로 이제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족을 정복을 해갖고 나누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와 남을 대하는 잣대를 한쪽으로 기울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공평하게 하라는 게 바로 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양지심이죠. 사양지심. 사양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양의 사는 우리 이런 거 있죠. 사표 던지죠. 사를 하죠. 원래 말씀사지만은 사표 던지고 나온다죠.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양보할 때 양은 겸양의 양이기도 하지만, 요 양보하는 마음, 양보는 뭐냐면 그 자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돈이든 물질이든 자리든 명예든, 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악의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과감히 버리는 것을 사랑하고 그 자리를 남에게 배려하고 남한테 먼저 권하는 것을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양지심이 바로 예의, 우리 예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예의 요체, 실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한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자기 본성에, 우리 말하는 본성의 자존감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양한다는 거는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 자리를, 단순하게 내가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양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배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무조건 물러서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옳고 그름을. 여기서 시비가 붙다 그러는데, 옳고, 시시비비든 어쨌든 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마음이 시비지심이에요. 그래서 그 시비지심은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돼요? 지혜예요, 지혜. 그죠? 지의 단초란 것. 단초가 바로 실말이고, 우리가 지혜를 이해하는 그러한 핵심 요체, 단체를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맹자에 나오는 공선초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이러한 네 가지 사단이라고 해서 사람이 악하다, 아니면 사람이 선하다는 기준을 따질 때, 예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을 모르면 사람도 아니고, 의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고, 예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고, 지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이 뭐고, 의가 뭐고, 예가 뭐고, 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예를 든 게 여기서 말한 측은지심은 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인을 알게 하는 단초고, 수호지심은 의를 알게 하는 단초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를 알게 하는 단초 실말이 핵심이고, 시비지심은 지를 알게 하는 단초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의 예지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의 예지. 그러니까 누구나 측은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인이고, 수호지심을 갖고 있으면 의고, 사양지심을 갖고 있으면 예고, 시비지심을 갖고 있으면 지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본성이에요. 자, 본성이고, 여기서 측은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남한테 배려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자체가 인간의 심적 행위란 거죠. 심적 행위는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심적 정에 의해서 본성인 인의 예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문장이 바로 대부분, 다시 한번 문장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측은지심은 인의 시초다. 수호지심은 의의 요체, 인의 요체다. 그러면 사양지심은 예의 요체, 아니면 핵심이다. 시비지심은 지의 요체, 핵심이다. 이처럼 A는 B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자를 생략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요 네 가지, 요 자자를 붙어서 생략한 겁니다. 왜? 이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 두 번째 문장. 자, 이것도 유명한 우리 공자님의 말이죠. 어떤 책에 보면 효백행지본야라고 해놨습니다. 예, 책에 보면. 자, 그래서 효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철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자라고 써도 되고 효라고 써도 돼요. 되고 뒤에 야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효자, 효가 주어가 되고 뒤에 나오는 여기까지가 술부고 어기사이자
구말 의사는 그냥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효, 백행, 지, 본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야가 이다가 아니고, 자, 이 바로 앞에 효가 주어고 뒤가 병사 수로이기 때문에 수로에 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야는 이 판단문을 나타내는 그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의 의기, 마음의 기세를 그렇게 해라는 신호라는 거죠. 자, 공자님은 효는 백행의 본은 근본이란 거죠. 백행이란 것은 온갖 모든 인간의 행동의 근본이란 거죠. 공자님은 그렇게 말했고, 여기 또 퇴계 선생이죠. 퇴계 선생은 효라는 것은 백행지원이다. 원은 여기서는 이제 근원이란 거죠. 백행의 관현격 조사죠. 백행의 근원이고, 율곡 선생은 효는 자, 백행지 도라. 여기서 도라는 것은 뭐 돌이라고 해도 되고요. 바탕이라고 해도 돼요. 효가 모든 백행, 모든 행동의 바탕이다. 자, 각각 효에 대한 개념으로서 공자님은 효는 모든 행동의 바탕이요. 퇴계 선생은 효라는 것은 백행, 모든 온갖 행동의 근원이요. 그 다음에 효라는 것은 율곡 선생이죠. 효라는 것은 온갖 행동들의 바탕이다. 원은 이제 근원이다, 바탕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긴 문장 한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나와도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맨 뒤에 보면 야가 있고, 앞쪽에 있는 금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시간부사 뒤에 자가 올 때는 점사와 같이 쓰이는데, 그냥 해석은 똑같아요. 그죠? 이제 아니면 지금, 그럼 지금, 그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항장발무, 자, 항장발 근무죠. 항장이 누구냐 하면, 항장은 그 항우 있죠, 항우. 우리 항우장사라고 그랬죠. 진시황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갔죠? 한 13, 4, 5년 해서 이제 그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 밀란과 함께 가장 번성한 지방 호족 중에 한 명이었던 요 항우가 연합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저쪽에 남쪽에 있던 유방도, 그죠? 유방도 농민 출신이지만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항거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진나라 수도가 있던 함량이죠. 진나라 수도에 있던 함량을 유방이 먼저 함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이제 항우가 뒤에 따라 오게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함량에 있으면서 민심이 다 유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 항우 쪽에 있는 여러 이제 책사라든지 사람들이 이 유방을 죽여야 된다고 그 항우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항우를 죽이기 위해서 홍문이라는 곳에서 대연회를 엽니다. 자, 그때 이제 바로 짜기를 범정인가요? 범정이 지시를 했는가? 요 항장이 그 진년이니까 홍문 대연회에서 칼춤을, 근무를 추다가 신호를 주면 그냥 유방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유방이 오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오지 않고 도망갔는지 하여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장은 항우의 사촌입니다. 항우의 사촌인데, 이 항장이 뽑을 발이니까 이 동사예요. 동사고 근무가 목적입니다. 자, 근무니까 근무를 추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항장이 근무를 추기 위해서, 그죠? 춤을 추기 위해서 검을 뽑았다 그래야 돼. 춤추기 위해서 검을 뽑았다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항장이 춤을 추기 위해서 검을 뽑은 바로 그 뜻은 무슨 이유로 검을 뽑았느냐? 항상 제8공. 요 패공이 폐수라는, 유방이 그 폐수 지역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방한테 있다는 겁니다. 항상 유방. 그래서 유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 건물을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쨌든 나오던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평서문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먼저 복습과 함께 또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자, 명사나 대명사, 명사구. 자, 명사구의 결합이 올 때는 접속사였던 여나 급을 쓰고,
형용사 동사나 동사구의 결합이 올 때는 차나 이를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문장 속에 여나, 그 다음에 여기 이가 나타날 때는 앞뒤로 보면 여는 앞뒤로 나타날 때는 명사 성분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가 나타날 때는 요 동사나 형용사, 동사구와 같은 그런 서술구가 나타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군자, 군자 하면 군자와 군자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자만 주어로 해서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라고 해석할 것 같으면 여기와 같은 이런 문법적 용법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자와 군자는 자, 그래서 이 동도 위 붕이죠. 위. 여기서 이제 이위 용법이에요. 유명합니다. 이위 용법. 자, 지금도 현대 중국에서는 뿐만 아니고 그냥 붙여서 이위 하면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자, 이렇게 띄어뜨려 가지고 이와 위 사이에 요거를 A라 하고 요를 B라고 하면, 자, 그래서 요 A를 A로서 B로 삼다, B로 여기다, 아니면 A를 B라고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도라면 도는 같은 길을 간 사람이겠죠. 자, 같은 길을 감으로써 아니면 같은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의 뜻을 가짐으로써 위붕 할 때 요 붕은 벗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붕당이나 모인 무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붕당을 이루고, 소인과 소인은 동리. 자, 동리는 이익이 같은 거예요. 이익이 같기 때문에 아니면 이익이 같으므로 같은 이익 때문에 위붕 무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우리 보면 이제 같은 길, 같은 우리 대의 때문에 무리를 짓고, 소인은 같은 이익 때문에 이익을 가지고서 무리를 이룬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여는 군자와 군자, 소인과 소인 할 때 요 우리 와, 과와 같은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연결사죠, 연결사.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은, 자, 군자, 지은, 여기도 갈지 용법이랬죠. 관형적 용법이죠. 군자의 말이란 거죠. 군자의 말은 여기 주어가 되는 거죠. 주부가. 자, 과이 실을 해놨죠. 요 이는 항상 이야기했죠. 수로가 올 때 연결할 때 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수로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과는 부족하다, 적다. 그 적다라는 거죠. 과는. 자, 그래서 적다라는 겁니다. 군자지어는 적다. 그러나 실은 내용이 아주 실속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두 개의 서술어가 서로 의미가 서로 비슷할 때는 우리 보면 순접이라 하고, 아니면 그 뉘앙스 자체가 반대일 경우 역접이라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적으나 실속이 있고, 적은 거하고 실속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실속 꽉 차 있기 때문에. 소인지은, 소인의 말. 자, 요 갈지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죠. 소인의 말은 다이허, 다. 요 이도 마찬가지로 수로죠. 다는 많다는 거고 허는 비었다는 겁니다. 많으면 비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많지만은 많으나, 그래서 역적 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자, 허망하다, 허실하다, 실속이 없다, 그래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고 해석을 해보면, 군자와 군자는 자, 도를 함께한다. 같은 길을 감으로 도를 함께함으로써 자, 위붕 무리를 이루고 붕당을 이루고, 소인과 소인은 동리 이익이 같으므로 이제 같은 이익 때문에 위붕 무리를 이룬다. 아니, 무리를 삼는다. 무리가 된다. 뭐 여러 상관없습니다. 위는. 군자지은, 군자의 말은 과이실, 적으나 실속이 있고, 소인의 말은 많으나 많지만 여기는 허망하다. 아니면 속이 비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문장은 한번 했죠. 그죠? 자, 요것도 뒤에 야가 나오고요. 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거기사가. 자, 화가 국화죠. 국화. 화지은일자라고 했죠. 화지은일자. 여기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자야가 붙을 때는 해석을 안 해도 무방을 해요. 자, 어기사로서 쓰였고. 자, 그래서 화지은일은 앞에 요 국이 수로부가 되고 화지은일이 명사구로서 여기는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은 꽃이 은일한 거다. 그 말이야. 꽃이 은일하다. 자, 꽃이 은일한 것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명사니까 안에 요 술부 안에 요 작은 주어가 되고 은과 일이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은일하다라는 말은, 자, 은은
일반적으로 숨을 은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도, 숨다. 원래 일은 숨다, 도망가다. 그런데, 보면, 일자 보면, 그 위에, 시험시험 걸어, 위에 토끼 토죠. 다 토끼 따는 겁니다. 토끼는 이게 뭘지 알죠? 도망가다 우리 토끼 따 그러죠. 그죠? 그래서 토끼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은, 둘 다 은이나 요 은일자, 아니면 은둔자라고 하는데, 둘 다 숨어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상황 자체가 반대로 다릅니다. 숨을 은자, 은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숨을 은자는, 어떤 과거의 선비라든지, 내가 어떤 계곡이나 산이나 아주 좋은 자연 경치를 보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좀 좋다 보니까 세상에 가지 않고 거기에 신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숨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요 운이란 것은 내가 본인이 선택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일이란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하다못해 정치를 하다가 왕한테 밉보인다든지 이 사람한테 밉보여서 도망가서 숨어 사는 거예요. 일이란 것은. 그래서 토끼인다는 거예요. 그 토끼 있잖아, 토끼. 그 도망가서 숨어 사는 것을 일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은자와 일자는 달라요. 요 일자를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 정치적 형태라든지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은 은자라기보다는 일자에 가까워요. 근데 은자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 자연 자체가 좋아서, 특히나 보면 그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마시가 세운 진나라가 있잖아요. 사마시. 그때 나타나는 남북조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마시가 만든 진나라 때 보면 중림칠연이라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은둔자, 은일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정치적, 그 사마시들이 왕조를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 왜냐하면 사마시들이 조조를 배반하고, 주군인 조조를 배반하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군신유이라는 그 대명제를 어긴 사람들이 그 사마시들의 진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이기도 하지만 일자에 가깝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곡하는 꽃이 은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다르게는 곡하는 꽃 중에, 그죠? 꽃 중에 은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요거는 주돈이의 예련설에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문장은 경국지 대업이요. 불후지 성사라. 여기서 갈지자가 나타나죠. 자, 요것도 관형격 수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문장, 자라고 해도 되고, 야라고 써도 돼요. 야라고 써도 됩니다. 문장이란 것은 단순한 게 지금 뭐 시나 사문처럼 쓰는 글이 아니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 쓰는 글들이기 때문에, 이 글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제 몇 장 몇 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전이라든지 경서, 법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이랍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 우리도 지금은 헌법이야 여러 법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문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법조문들. 자, 그래서 문장은 경국, 나라를 경영하는 대업이요. 대업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큰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란 것은 썩지 않는, 왜냐면 이 문장 자체가 뭐 식물이나 동물처럼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썩지 않는 성대한 일이란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불후의 명거, 불후, 요 뿌리 썩을 후자죠. 그죠? 뿌리가 썩지 아니하는 아주 성대한 훌륭한 업이다, 일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도 문장 순서대로 쓰였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자, 위정지요죠. 위정지요 해놔놓고 왈 나왔죠. 왈 나오면 항상 이야기했죠. 여기 뒤에 나타난 것은 직접 합법이기도 하지만은 요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예요. 자, 그런데 여가 나타났잖아요. 여는 아까 명사와 명사, 명사구와 명사구를 이어주는 접속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나 여기 청은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가 목적어잖아요. 명사적이. 자, 그래서 위정지요니까 이것도 주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주어 자리니까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정, 정치를 하는 요체, 핵심이란 거예요. 정치를 행하는 요체, 핵심은, 자, 그 요체 핵심은 공정함과 청렴함이다. 그 말이에요. 공정함과 청렴함이라고 말하다니까. 그리고 성가지도, 성가는 집안을
집안을 일으키는 도, 요 도는 뭐 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집안을 일으키라는 그러한 도리는 왈, 금여근이요. 금. 자, 금은 검소함과 그 다음에 근면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도리는 검소함과 근면함이라 말할 수 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전체가 한 문장이죠. 자, 요건 사마천의 사기죠. 사기의 황후 이야기예요. 황후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황후 본기에 나온 겁니다. 자, 한군급 제후병. 자, 요 급이 나왔네. 급. 아까 여기는 여처럼 급도 다른 글자라든지 다른 글자 수가 나왔을 때는 급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하면 미칠 급이기 때문에 밑. 자, 한나라 군사죠. 한나라 군사 및 한군 및 제후병, 각 지역의 제후들, 각 지역 제후들의 병사들이 여기가 주어예요. 전체가 위요. 위가 여기서는 수로죠. 포위하다는 수로에 포위했다. 그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동사 뒤에 가열지는 목적을 하고 그랬잖아요. 목적인데 대명사로 나타나요.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항우의 마지막 그 항우를 따르는 사람들. 항우가 폐하기 1번 직전이죠. 자, 그래서 항우의 그 항우 병사들, 자, 항우 병사들을 그 대부분 이제 초나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요 중은 뭐 중복이라고 했을 때 한 겹, 두 겹 할 때 중복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초나라 사람들이겠죠.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 패잔병들을 여러 겹으로, 수겹으로 자, 포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문은 동사가 나와버렸죠. 동사가 나와버리면 전체 뒤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길게 생각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명사조로 해석하면 돼요. 한나라 군사가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초가니까 초나라 노래를 초가를 부르는 거, 초나라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초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항우의 병사 아니겠어요? 그죠? 패관병들. 그래서 항우의 병사들이, 자, 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폐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 초나라 군사들, 마지막 패잔병들이죠. 패잔병들이 초나라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기 한나라 군사라든지 유방 측이죠. 유방 측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급. 자, 중요한 건 급이죠. 급. 여기서는 급이 아니고 여였죠. 여기서 여였고, 여는 명사, 이 중요한 거 요겁니다.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급도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금 1시간을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될까 볼까요? 얼마나 남았나?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고 딱 1시간 정도만 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예문들은 나중에 또 따로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군자지학야. 자, 요 야자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치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 놈 자자가 있고 뭐 야 하면 A는 B이다. 뭐는 뭐라고 하는데, 야가 요 중간에 나올 때는 대부분 강조를 하게 돼요. 강조. 자, 우리말로 하면 뭐가 말이야, 말이야 하죠. 자, 군자지학은 말이야. 자, 군자의 배움이란 것은 말이야. 아니면 그냥 군자의 배움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군자의 배움이란 것은 말이야. 군자의 배움은 귀로, 아니면 귀에 들립자는 듣고, 귀로 듣고란 말이겠죠. 그죠? 귀로 듣고. 자, 그 다음에 장어심, 마음속으로 요 장은 뭐 감출장자죠. 감출장. 자, 마음속에 감추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겠죠. 그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 다음에 행지이신. 여기서 이신은 원래 행지와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신. 몸으로서 행지. 스스로 목적어죠. 자, 그래서 대명사단 말입니다. 원래 이신 행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서, 자기 자신 몸으로서 그것을 행한다, 실천한다 뜻이. 자, 군자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몸으로 실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자의 배움이라는 것은, 아니 뭐 군자에 대한 학문은 말이야, 배움은 말이야.
자, 귀로는 듣고 마음속으로는 딱 간직하고 몸을 가지고서 그것을 행한다, 실천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거 평서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눌 때 아니불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적인 글입니다. 부정문이라 볼 수도 있는데, 아복 하면, 아복 4배죠, 4배. 복, 배복견. 4배가 기포, 기는 이미 기자죠, 이미 기, 포, 배부를 포자예요. 4배가 이미 배부르다. 4배가 이미 부르다. 그러면 불찰, 찰은 요, 자세하게 살피는 거, 관찰하는 거죠. 자, 불찰이다.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기, 요 줄이기, 배가 고파 줄인다는 거 줄이겠죠. 자, 그래서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부정문이기도 하지만 순수적으로 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뒤에도 예문이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 익주 피폐요, 피폐. 익주 피폐. 자, 요 보면 익주 피폐 차성 위급 존망 지추야 있죠. 요야가 과지가 있죠. 익주는 요 출사표라고 보니까 제갈량의 출사표예요. 제갈량의 출사표인데 익주가 바로 나중에 유비가 나라를 세워서 또아리를 틀고 앉았던 그 총나라죠, 총나라. 지금의 사천지방을 익주라고 그랬거든요. 자, 익주가 피폐하다, 피폐. 피골이 상접하다 할 때, 그죠? 피폐하다 할 때 쓰죠. 익주가 피폐해요,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요 피자는 또 파라고도 읽죠. 파라고 하면 어떤 일을 그만두다 할 때 파직, 그만두게 하다 할 때 파직할 때 되고, 아주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이제 피라고 하죠. 피폐하고. 자, 익주가 피폐한데, 자, 이것은 성의 부사로 썼습니다. 정상 진실로라고 부사로 썼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위급 존망, 아주 위태롭고 그 나라의 존망, 나라가 계속 이어갈지 망할지 그러한 지추, 요 추는 가을이지만 여기는 시기를 나타내는 시기. 자, 출사표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익주가 너무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는 진실로 아니면 정말로 위급 존망의 시기입니다. 라고 지금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위급 존망 지추, 위급 존망의 시기. 요즘 갈제용법에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마량, 백미, 완적, 청안이라고 했죠. 마량은 그 위에서 말하는 제갈량 밑에 있던 그 마시 오형제 있었단 말입니다. 마시 오형제 중에 장남이었던 마량의 눈썹이 좀 하얘요. 하얘인데 그 중에 그 5형제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마량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백미다 그래요. 그래서 마량, 백미, 마량은 백미이고 완적도 아까 사마시의 진나라 때 그 중림 7년 중에 한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완적은 청안이다. 청안이란 거는 완적이 아마 지금의 어디냐 신장 위구르 쪽 계통인가 봐요. 그래서 눈알 동공이 눈동자가 아마 청색인 모양이에요. 푸른빛을 띠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적이 그 정권이 싫어서 중림 속에 갇혀서 혼자 유유자적 하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면 원래 눈을 떠가지고 그 푸른 눈을 보였고 아니면 자기가 싫은 사람이 오면 쳐다보기 싫어갖고 눈을 까집어 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떠니까 하얀 동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백안이라고 그래요. 백안. 그래서 여기 흰백알 백안이라고 하면 백안시 하다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보기 싫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량은 백미이고 완적은 청안이다. 자, 마량은 뛰어난 인재이고 완적은 청안이다. 푸른 눈을 하고 있다. 사람을 반갑게 맞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다성어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백미와 청안은 뭐 따로 하나의 상징적 개념으로도 쓰고 있는 단어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문장의 순서대로 이용하고 싣고 있는 여러 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서문의 기본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평서문은 문장 그 어순의 순서대로 그대로 쓰는 거고 문장을 특정 짓는 다음 표는 부정문, 의문문, 한정문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별로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기초적인 평이한 문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문장들은요, 평서문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 평서문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바뀌어서 부정문이 되고 의문문이 되고 한정문이 되고 그러는 것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부정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